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까? 재능이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소한 일들에 반응하며 허비하는 당신의 시간 때문입니다. 도발적인 댓글 하나에 오전 시간을 다 써버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에 몇 시간씩 속을 끓입니다. 의미 없는 소문에 휘둘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놓치고 말죠. 이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목표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귀곡자께서는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냉혹한 법칙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너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판을 짜는 데 쓰지만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말싸움에서 이기려 애씁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싸움에 인생의 몇 퍼센트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다면 대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감히 놓아주어야 할 것들을 식별하는 법, 인내를 짐이 아닌 무기로 바꾸는 법,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흥분하는 자는 언제나 타인의 장기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지난 24시간 동안 온라인의 댓글 하나에 신경 쓰느라 보낸 시간은 얼마입니까? 무례한 말 한마디를 되받아치려 고민한 시간은 또 얼마인가요? 들을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쏟은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 모든 파편을 더해보면 당신이 결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반응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자들이 빠지는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눈앞에 쓸데없는 일들에 모든 내공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시작조차 못하고 단 한 시간의 집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귀곡자께서는 쉽게 자극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쉬운 장기말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한 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근거 없는 소문, 존중이 담기지 않은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끝없는 소모전 속으로 제 발로 뛰어듭니다. 복잡한 계책을 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주면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며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사회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생존 기술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메시지는 즉시 답장해야 하고 오해받으면 즉시 해명해야 하며 모욕당하면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믿죠. 그 즉시라는 강박이 반사신경은 키울지 몰라도 전략적인 사고 능력은 죽이고 있습니다. 반사신경으로만 사는 자는 줄에 묶인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생각은 나중에 하며 결국 후회만 남기 때문이죠. 노련한 사기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디를 건드려야 폭발하는지만 알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버튼을 찾아내요.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귀곡자께서는 계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뛰어난 계책도 무너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결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찰나의 말싸움에서 이기려다. 인생이라는 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법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정말로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며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과 싸우느라 허비하는 한 시간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서 벽돌 하나를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등한 사람과 수준을 맞춰 싸울수록 당신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그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도가에서는 고요함을 지혜의 근본으로 봅니다. 흔들리는 물자는 바닥을 비출 수 없듯 쉼없이 자극받는 마음으로는 앞길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집중력이 끊길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깊이를 요하는 일들은 10분마다 누가 나에 대해 뭐라 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에 의해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 던진 비난은 내일이면 이미 잊혔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밤새 괴로워하며 소중한 아침을 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당신입니다. 그러니 큰 일을 할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는 듣지 않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귀머거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물을 정화하는 필터처럼 유용한 미네랄은 남기고 찌꺼기는 걸러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말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일을 진척시키지도 않으며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면 단 1초의 흔들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정치, 경영, 권력의 모든 게임에서 배후의 조종자들은 열정적인 말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그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된 이들을 찾죠. 소문을 퍼뜨리면 그들은 무료 군대가 되어 앞장서서 퍼뜨리고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로 말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조종자는 이득을 챙기지만 이용당한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시간만 사라져 있을 뿐입니다. 귀곡자께서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분노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국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가 어떻게 거센 시장의 폭풍을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리 시끄럽게 울려도 그저 흘려보내야 할 소음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당신을 게임의 설계자로 만들지 아니면 타인의 장기판 위에서 놀아나는 말로 만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 것보다 더 위험한 덫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곳에서의 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내의 가치를 배운 뒤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침묵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대충 넘어갑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해도 그까짓 거. 별일 아니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죠. 현명한 척 평온함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타인이 밟고 지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사과 한마디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은 뒤일 것입니다. 귀국자께서는 무조건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털어내야 할 작은 돌멩이와 건축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 놓인 바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판단을 흐리지 않게 돕는 세 가지 예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성입니다. 무해한 농담이 한 번 나타난 것이라면 웃어 넘기고 잊으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모욕, 같은 무시, 같은 선 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방치된 패턴은 반드시 더 큰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 내일은 그들의 권리가 됩니다. 모레가 되면 당신의 경계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귀국자께서는 법칙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과 의도를 가진 법칙을 구별하십시오. 10번 참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라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둘째, 배후의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인지 물으십시오. 무지는 서투름이나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일들은 진솔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직설적으로 조언하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밝힌 후에도 행동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어른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동기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결단을 내립니다. 셋째, 놓아주었을 때의 대가입니다.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업무나 명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파트너에게, 상사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관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생긴 작은 흠집이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에서는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를 말합니다. 갈대는 부드러워야 큰 바람에 꺾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단한 땅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소통에는 부드럽되 원칙에는 단단해야 합니다.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일은 참되, 핵심이 위협받을 때는 당당히 일어서야 합니다. 빠른 판단을 돕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이 1년 뒤에도 내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 답이 아니오라면 사소한 일이니 놓아버리십시오. 답이 예라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당장 행동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내와 회피를 혼동합니다. 회피는 문제를 보면서도 두려워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득실을 따진 뒤 최적의 타이밍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자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발할 날을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제대로 인내하는 자는 대기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바꿉니다. 증거를 모으고 위치를 공고히 하며 때를 기다려 한 번의 승부를 봅니다. 귀곡자께서는 이것을 대시다이시, 즉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냥 누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상황을 끝낼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100번의 사소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부를 위해 힘을 아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를 줍느라 멈추는 동안 당신의 만리 여정을 향한 추진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길을 가로막는 바위를 외면하면 결국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분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고작 5분짜리 고민을 줄 가치도 없는 일들은 물 흐르듯 흘려보내십시오. 연잎과 같아야 합니다. 향후 5년을 망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화가 아무리 껄끄럽더라도 즉시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평정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능동적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결국 인내란 음악,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무엇에 내 힘을 쏟을지, 무엇을 대업의 장애물이 되기 전에 미리 도려낼지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침묵이라는 여백을 활용해 큰 일을 위한 내공을 쌓으십시오. 분노를 한번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말싸움 하나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한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음악, 소셜 네트워크에서 30분 동안 벌이는 논쟁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뺏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몇 시간 동안이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결국 피로가 몰려와 본업에 집중할 힘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라 생각했던 일이 실상은 당신의 소중한 반나절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를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산해 보면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무섭도록 도둑맞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도발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을 때마다 당신은 집중력을 지키고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반나절의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큰 일을 위해 축적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음악, 귀곡자께서는 이를 양세술이라 일컬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국면을 주도적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주일 만에 벼가 있기를 강요할 수 없듯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 또한 몇 달 만에 성공이 찾아오기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모든 것은
음악 고요한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고 누구도 당신의 노고를 칭찬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시기 말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나약한 자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매일매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신호가 없으면 그들은 다시 옛 습관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소소한 논쟁에서 도파민을 찾고 온라인에서 남을 가르치려 들며 자신이 남보다 똑똑함을 증명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미래를 고작 찰나의 승리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은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잠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음악. 도가에서는 대나무를 빌려 인내의 힘을 설명합니다. 처음 4년 동안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뻗으며 땅속 깊이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상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빈 땅일 뿐이지만 5년째가 되면 음악. 대나무는 놀라운 속도로 치솟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십 미터까지 자라납니다. 아무도 그 4년간의 뿌리 내림을 보지 못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훗날의 높이를 결정한 핵심이었습니다. 음악.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두드러지지도 않으며 자랑할 만한 성과도 없는 듯한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고 음악, 배우고 실험하며 인맥을 쌓고 작은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동안의 모든 준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묻겠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냈나? 그 답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긴 세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세술은 세상에서 완전히 숨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곡자께서는 드러나되 나타내지 말라 장이 부른 장을 뿌인고 가르쳤습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기회가 올 때 낚아챌 수 있을 만큼은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저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남들의 입방아에 당신의 속도가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는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 다만 당신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현명한 투자자처럼 에너지를 배분하십시오. 대부분은 장기적인 목표에, 작은 부분은 일상 운영에, 그리고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유흥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애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켜서 알림의 감정을 휘둘리는 대신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쓰십시오. 누군가 모욕을 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음악, 이것이 내 목표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저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을 놓듯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쓴 매 순간은 큰 일을 위해 써야 할 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규율은 자신을 억지로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도발, 뜬소문, 시비, 논쟁들은 모두 잡초와 같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음악, 작물, 기술, 지식, 양질의 관계, 건강은 매일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하루 종일 잡초만 뽑고 있지 않습니다. 주 작물을 가꾸는 데 집중하여 음악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나 스스로 잡초를 덮어버리게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그런 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귀곡자께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는 모든 싸움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오직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힘을 모을 줄 아는 자다. 음악. 오늘 당신이 100가지 쓸데없는 혼란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만든 그 고요함이 당신만이 준비하고 있는 그 운명적인 전투를 위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참아서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정점입니다. 인내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인내는 길이며 그 길의 끝은 승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내를 그저 참고 굴복하며 평온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귀곡자의 모략에서 인내는 결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때를 선택하고 전장을 선택하며 가장 유리한 결말을 맺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인내를 아는 자는 싸울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모든 큰 승리를 결정짓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得失, 양세시, 그리고 심리입니다. 때는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강하고 내 편은 모이지 않았으며 여론이 음악 분리할 때 덤비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공고해진 뒤에 늦게 움직이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압니다. 관찰하고 기다리며 모든 요소가 갖춰졌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처럼 고요히 엎드려 있지만 귀는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도에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세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인내하는 시간을 활용해 위치를 조절하고 동맹을 구축하며 음악, 자원을 축적하고 유리한 지형을 점하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형세가 완성되면 가벼운 밀집만으로도 국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온 힘을 다해도 물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힘은 진정한 실력입니다.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쓰지 않고 아껴둔 시간 속에 길러집니다. 모욕을 받았을 때, 맞받아치는 대신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거절할 때마다 음악, 당신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힘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고 형세가 유리해졌을 때 그동안 응축된 모든 힘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정확하고 단호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격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곡자가 전수한 최고의 예술입니다. 음악, 참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도망치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십시오. 도가에서 유연함의 힘을 말할 때 늘 인용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바위와 다투지 않지만 천년 동안 바위를 깎아 산을 깎아냅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제나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들이받지 않고 돌아가며 결국 물은 앞에 있고 장애물은 뒤에 남게 됩니다. 인내를 아는 사람도 물처럼 행동합니다. 작은 장애물과 대립하지 않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과 사업에서 인내를 아는 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미래를 헐값에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매력적인 계약이라도 장기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거절할 줄 압니다. 그들은 당장의 뜨거운 성장 대신 수년이 걸리더라도 튼튼한 토대를 쌓는 고독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공격할 때 침묵을 지키고 음악 제품에 모든 힘을 쏟아 그 제품 자체가 모든 변명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인내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 속도와 과시, 즉각적인 승리만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되고 일주일 만에 유명해지며 한 달 만에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빠르고 쉽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달콤한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셨습니까?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기업가들, 정상에 오른 장인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악, 그들은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긴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았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귀곡자께서는 인내가 쉽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범함을 넘어선 삶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확언하셨을 뿐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푼돈 같은 보상에 갇힐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고 이번 달에 다 써버립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포기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다 서투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들은 열매를 원하지만 음악 뿌리의 쓴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심을 길러야 할까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앞서서
새치기를 할 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관찰하고 즉각 반응하는 대신 그 화가 지나가게 두십시오. 동료가 예의 없는 말을 할 때 최소한 1시간은 반응을 미루십시오. 매력적인 기회가 나타났을 때 결정하기 전에 하룻밤을 자고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바로 그 멈춤의 순간, 진정한 자유와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만들어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도 않게 되죠. 당신은 스스로 삶의 리듬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며 그 높은 위치에서 인생이라는 바둑판 전체를 관망하게 됩니다. 열수 앞을 내다본 고수처럼 가장 유리한 수를 골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내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인내는 당신의 제2의 본능이 됩니다. 한때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던 사소한 일들조차 이제는 옷깃에 묻은 먼지 한 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가볍게 털어내면 그만입니다. 발걸음을 멈출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결국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끝에 당신이 무엇을 이루어냈는가로 당신을 평가할 뿐입니다.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 예전에는 거대해 보였던 것들, 누군가의 조롱, 멸시, 헛된 소문들, 이 모든 것이 지평선 너머의 희미한 점처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 앞에서 침묵했느냐가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무엇을 쌓아 올렸느냐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작은 싸움을 가장 많이 이긴 자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장 중요한 승리를 위해 스스로의 힘을 아낄 줄 아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 일일이 맞서 싸우며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을 견뎌내고 5년 뒤 당신이 침묵 속에 쌓아 올린 결과물로 모든 변명을 대신할 수도 있겠지요. 귀국자께서는 불의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일들에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조종당하는 말치우이 아니라 판을 짜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나의 하루, 혹은 일주일, 나아가 더 큰 목표를 방해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아니라면 놓아버리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단 한 번에 끝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인내입니다. 맹목적인 참음과는 다릅니다. 내일의 당신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사소한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고민을 꿰뚫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다음의 지혜로운 전략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사소한 일로 지쳐가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작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큰 일을 위해 힘을 쏟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인내하여 승리하겠다고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